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에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위자료 청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가요? 아마 모르실걸요. 왜냐면 위자료를 대충은 알고 있어요. 특히 이혼할 때, 이혼 시, 이혼 상황에서 위자료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제가 일을 할 때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위자료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블로그를 같이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손해배상 청구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손해배상, 어떤 제3자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상대방한테 소송을 하는 거예요. 금전으로 보상을 받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위자료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할 때는 조금 달라요. 그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혼 소송할 때 위자료하고 그냥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위자료 청구, 즉 손해배상 청구는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뭐 혼인 파트너의 주책임이 있는 자, 이 얘기는 내 이혼에 있어서 저 사람이 다 잘못한 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자, 또한 이 위자료 청구는 뭐 외도를 했다든지 집을 나갔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주 명확한 혼인 파트너의 어떤 책임이 있는 행동들을 했을 때 그 사건, 그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하셔야 돼요. 정확한 건 3년 안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원은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 평생 뭐 과거 뭐 몇십 년 전에, 7년 전에, 8년 전에, 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은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예로 들어서 제가 일을 할 때 다짜고짜 물어보는 게 바람을 폈다, 상대방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럼 바람을 언제 폈냐 물어봤을 때 그분이 얘기하는 게 5년 전에요, 7년 전에요, 10년 전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 바람을 폈던 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은 뭐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위자료 청구는 3년 안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가 웃긴 게 청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잘못하던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가 잘못하던 누가 잘못하던 상관없어요. 무조건 둘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피해자다, 뭐 상대방 배우자가 나쁜 놈이다, 뭐 폭행을 했다든지 외도를 했다든지 집을 나갔다, 그냥 막 집을 나갔어, 연락도 안 돼. 근데 갑자기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어요.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지? 해도 돼요. 할 수 있어. 당황해하는 거는 선생님 본인만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는 야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는 누구나 가능한데 법원의 판단, 즉 판사가 누구 말이 더 맞는 건지,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위자료 청구는. 아시겠죠? 자, 정리해보면 위자료 청구는 뭐다? 그냥 잘못한 사람한테 내가 손해배상 청구적인 의미로 금전으로 배상을 받는 거를 위자료 청구를 하고, 근데 불법행위, 그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부터 이제 3년 안에는 하셔야 된다는 거다라는 거. 그 훨씬 전에는 그걸 가지고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다. 잘못을 했던 상대방이 잘못을 한 나쁜 놈이던 그 사람도 나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만약 병원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뭐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뭐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근데 외도를 했는데 그게 뭐 3년 훨씬 이전이다, 5년 전, 10년 전 있었던 일은 그걸 가지고 위자료 결정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병원 사무실에 물어봤자 선생님 입만 아픈 거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위자료를 재산 분할하고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 이것도 정확하게 위자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병원사 사무실에 전화하자마자 바로 물어보는 게 저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저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뭐 요즘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위자료 같은 경우와 재산 분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이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재산 분할이겠죠. 왜? 전제 조건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재산 분할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위자료는 이혼과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피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위자료 청구, 그래서 아주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 혼동하지 않았으면 해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위자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재산 분할도 까다롭지만 이혼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청구가 아니다. 위자료는.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은 완전히 다른 거다. 세 번째, 자, 위자료를 궁금해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선생님? 자, 혹시 우리 선생님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혼을 하면은 제가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신 적 있나요?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죠? 몰라요. 변호사들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에서 3000 얘기하는 거죠, 금액을. 왜냐면 그 범위 안에서 보통 나오니까. 뭐 많게는 뭐 4천, 5천만 원 금액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범위를 1000에서 3천만 원 기준으로 두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판사밖에 없다. 변호사들 모른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셨다면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물어볼 부분이, 변호사무실 전화해서 물어볼 부분이, 제가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위자료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 제가 이런 피해를 받았고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위자료를 얼마를 받을까요? 이런 건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거는 담당 판사도 끝까지 이 재판에 종결이 될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판사가 얼마를 결정할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았어요. 뭐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1000만 원 이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70, 저는 실제로 35만 원, 50만 원도 봤어요. 위자료 청구 금액이 해당 금액 70만 원도 받고, 무조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기준으로 두면 안 된다는 아주 잘못된 거죠. 상담을 잘못하는 거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물론 저도 예전에 상담을 했을 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너무 상투적인 말이에요. 그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이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 당사자인 분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기존의 판례들을 참고해 보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위자료는 받을 수 없다. 제가 장담합니다.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자료 청구 다 해요. 다 하지만 거의 뭐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은 못 받아요. 왜? 판사가 봤을 땐 위자료가 인정이 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죠. 근데 법적인 부분으로 다가갔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위자료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다. 못 받을 가능성도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저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위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때 그 상담을 하러 온 사람한테 이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에 정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다 들여봐야 돼요. 증거도 다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위자료의 어떤 결정 금액은 아예 모르는 거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 여부입니다. 대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죠. 가보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면 대충 이럴걸요. 아마 이거 1000에서 3000만 원 받을 수 있겠네요. 이건 10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뭐 2000만 원 나오겠네요. 제가 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 1500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100% 위자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경험했을 때 일단 소송이 시작되죠? 그러면 아실 거예요. 제 말이 정답인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찾아간 병원 사무실에서 말한 게 정답인 건지. 자, 그건 두고 보면 아시겠죠? 일단은 뭐 논외에 얘기를 해드렸지만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를 오래 해서 그 바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속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위자료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명확하게 이 혼인 파탄의 주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받는 건 맞는데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아주 명확하게 내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다. 그래야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가 글 써놨지만 뭐 이혼 소송할 때 위자료는 정말 다르다. 이혼 소송을 통해 뭐 명확히 원피고 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을 받아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의 뭐 90% 이상, 적어도 50%, 60%, 70% 이상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오로지 피해자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증거 없으면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위자료 청구. 그냥 뭐 상담을 받으러 가서 뭐 위자료 그냥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덥지 않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랑 오랫동안 상담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난 변호사가 아니니까.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말을 해줬기 때문에 해줬는데 그게 더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좋은 얘기, 그냥 달콤한 얘기들 그러냐, 이거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그때 그 사무장님이 말하는 게 맞다, 내가 속았다, 뭐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된대. 위자료 받을 수 있대요. 그럼 거기 가서 하라고 얘기했죠. 속으로는 안타깝지만 사실 또 변호사 비용 몇백만 원 지불해놓고 저 말에 휘둘렸구나. 우리 선생님은 그러지 마십시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은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위자료 청구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 자, 뭐 대표적이죠. 가정폭력, 그 다음에 폭언, 외도, 뭐 유기, 방치죠. 그냥 외박, 그냥 집을 나간 거, 그걸 유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박, 뭐 마약, 뭐 기타 범죄 행위, 뭐 살인, 뭐 폭행,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불법 행위들 있잖아요. 뭐 몰카 촬영, 뭐 성범죄,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도 엄청 많습니다. 진짜 남편들 중에. 정말 이 TV에만 나오지 않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많은 이 상담 기록들 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안들이 엄청 많아요. 자, 이렇게 아주 명확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자료 받을 수 있죠. 이건 뭐 증거 그냥 기본 베이스니까. 그런데 반면에 자, 이런 사안들은 위자료를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정말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들을 제가 글에 포스팅을 한 거예요. 블로그에. 자, 첫 번째,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말이 많죠. 이혼 사유는 돼요. 이혼 사유는 됩니다. 자, 이혼 사유,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860조 6호에 해당되는 사안이죠. 성격 불일치. 돼요. 하지만 위자료는 안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다 성격 차이가 있어요. 성격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성격이 나랑 똑같으면 더 싸워. 달라도 싸우고 똑같아도 싸워요. 왜냐?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도 사실상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서로 맞춰줄 어떤 배려심이나 서로가 한 명이 하면 안 되고 서로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게 성격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게 되고 혼이 파탄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한다고 해도 이건 거의 뭐 기각이죠. 쌍방유책이라는 게 서로 니네들 둘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 위자료는 서로 기각, 이런 결정 엄청 많아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남편이 전화 왔어요. 아내가 전업주부인데 자기는 사회생활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물론 고생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집에 가면 밥을 차려주지 않아요. 제가 아침밥을 안 먹은 지 굉장히 결혼생활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밥을 못 먹어. 그리고 저녁밥도 안 해. 그러니까 밥을 그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다 분야가 다른 거니까 파트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요즘 세상에는 남자 여자 그런 어떤 기준을 두지는 않잖아요. 아내분께서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면서 수익이 엄청난 분들도 많아요. 남편보다. 그럼 남편이 전업주부 해야 되겠죠. 이런 논리라면 밥 차려야 되겠죠. 근데 또 그건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요. 아침 저녁밥 먹어본 적이 없다. 전업주부인데 일단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그래 이혼 사유 되냐? 그리고 또 위자료 청구 가능하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선생님?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혹시 선생님 이 신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으셔서 밥을 차려 먹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돌려깐 거죠. 아니래요. 근데 나는 사회활동 하지 않냐? 그럼 전업주부대로 밥을 차려줘야 되는. 도의적으로는 아내분이 밥을 차려주면 해요. 그죠? 왜냐면 힘드니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까지 할 거다. 가능하냐? 여기까지는 좀 약간 벗어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글을 포스팅할 때도 스스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서 나는 간호를 받아야 돼요. 밥을 누가 떼매기 떠먹여줘야 된다는 거죠. 밥을 차려줘야 되고 내 밥을 못 차려 먹으니까. 근데 안 차려줘. 간호의 의무로 보호 그 의무를 저버린 거잖아요. 그 아내분께서. 그죠? 이혼 사유도 가능할 수 있겠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으로 저는 제가 일을 했을 때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의 월급이 너무 낮다. 남편의 월급이 너무 낮아서 혹시 이걸 가지고 혹시 위자료 청구 가능하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월급이 낮다. 법으로 정해진 건 없잖아요. 남편이 월급이 낮으면 무조건 잘못한 거다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내분이 사회활동을 해서 남편보다 더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전업주부적인 일들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급여적인 부분 물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만큼 아껴야 되겠죠. 불편할 수 있는 거 그건 인정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이 남편의 월급이 작아서 이혼 사유 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자료 청구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기각이 될 겁니다. 그래도 원하신다면 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상담을 했죠. 또 이런 부분 바람, 외도적인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맞바람을 폈을 때 남편이 먼저 바람을 폈던 아내가 먼저 바람을 폈던 이거는 위자료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는 기각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거 당연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바람을 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증거 있냐? 증거 있다. 그런데 저는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속 집요하게 이 세세한 부분들을 질문했을 때 이분도 과거에 바람을 핀 적이 있대요. 그건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면 위자료를 청구를 해도 이거는 아마도 제 예상에는 이건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그런데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다. 하지만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기대도 하지 마라.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일단 맞바람 피면 이거는 위자료 서로 쌍방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런 거. 집을 나갔어요. 배우자가. 근데 쫓겨났다. 굉장히 말이 많아요. 제가 전화 상담이나 직접 와서 방문 상담을
했을 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쫓겨났다, 어떤 분들은 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막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싸우다가 야, 짐 싸서 나가. 그래? 나가. 네가 나가라고 했다. 그럼 나 나갈 거야. 그러면서 짐을 싸고 나가요. 그러면서 쫓겨났대. 그리고 또 반대로 배우자가 집을 나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그 남편 또는 아내가 집을 왜 나갔죠? 그러게요.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이혼 사건 진행하다 보면 나와요. 이 집을 나간 배우자들이 얘기하죠. 하도 많이 싸우다가 저 배우자가 지긋지긋하니까 집을 꺼지라고,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자기는 나왔다라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서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거는 기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정말 뭐 일부분이지만 말도 안 되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배우자의 표정이 싫다, 배우자의 냄새가 싫다,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 숨을 쉬고 싶지도 않다, 그냥 싫다, 그냥 싫은 거예요. 사실 이혼 사유도 안 될 뿐더러 위자료 청구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 잘못을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선생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혼 사건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밝혀져요. 왜냐면 내 얘기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얘기하죠? 이 원고 소장을 날리죠? 그럼 피고가 받고 답변서 오잖아요. 그럼 피고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혼 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을 때 똑바로 다 얘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다 나와요. 어떠한 잘못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래야 그 안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 안 하고 나서 위자료 청구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했는데 왜 그러냐? 제가 한 예로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폭행을 한 적이 없으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자, 물론 폭행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진행을 해보니 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욕설 뭐 장난 아니고 부모 욕 기본이고 그냥 대놓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정폭력을 당했다. 자, 이거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선생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 잘못도 얘기를 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나는 무조건 피해자여야 돼요. 뭐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혼인 파트너의 결정적인 피해자인 부분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엇비슷하면 이건 위자료 청구한다고 헛수고예요, 이거.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위자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위자료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상대방 때려도, 외도해도 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결정을 받기는 힘들다. 그 위자료 결정을 받으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제가 하고, 오늘도 분명히 우리 선생님 힘드실 거예요. 어제도 힘드셨을 것이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힘들다면 이제 딱 여기까지 그만하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반드시 행복할 거다. 난 행복한 사람이다. 나 이만한 게 다행이다. 계속해서 좋은 어떤 긍정의 효과를 꾸겨 넣으세요, 선생님. 오늘도. 저도 오늘 꾸겨 넣을게요. 같이 서로 힘내고 행복한 하루 보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